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김원욱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본서 강의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내 친구 요약 강의를 들었죠. 그 요약 강의에 맞춰서 또는 기본서에 맞춰서 요 기출문제집을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기출문제가 그 헌법 총론하고 기본권론까지 이제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1000문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통치구조 책이 나올 텐데 통치구조는 대략 기출문제가 한 400문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경찰 승진 시험을 대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헌법 총론하고 기본권론이 대부분 한 32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통치구조는 대략 한 8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통치구조가 조금 그 경찰 승진 시험에서 빈도가 중요도가 좀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경찰 간부 시험하고 순경 시험에서는 그 총론하고 기본권론까지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간부 순경이든 아니면 그 경찰 승진이든 총론과 기본권론이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기본권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권론이 그 기출이 제일 많죠. 제일 많고 중요도 제일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헌법 총론 같은 경우에 그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또 할 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출 문제들 다 모아놨으니까 기출된 부분들을 정확히 공부하시면 이제 거의 뭐 빠짐없이 정리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되지 않은 것까지 너무 지나치게 깊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기출된 거에 한해서 공부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기본권론 같은 경우는 좀 양도 많고 출제도 많이 되고 중요도가 높으니까 이쪽은 좀 더 세밀하게 공부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매년 헌재 판례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 그 2024년 같은 경우는 그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한 7월부터 12월까지 헌재 판례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2025년 1월부터 이제 판례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대부분 다 이제 올해 25년 1월부터 이제 6월까지 헌재 판례들을 보면은 대부분 한 30-40% 정도가 탄핵 사건들이에요. 탄핵 사건들이 많이 나왔고 기본권론에 관한 판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탄핵이라던가 이런 게 다 끝이 난 상태고요. 뭐 내란, 뭐 쿠데타 등등 다 이제 끝이 난 상태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으니까 이제 탄핵보다는 이제 기본권론에 관련된 판례들이 올해 하반기에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에 기본권론에 관한 판례들이 많이 쌓일 테니까 이제 내년 시험에서는 2026년 경찰 승진 시험에서는 기본권론에 관한 판례들이 이제 대거 출제가 될 거예요. 최신 판례의 중요도가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헌재 판례가 나오다 보면은 헌법 총론이나 통치구조에 관한 판례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뭐 한 10%도 안 됩니다. 대부분 다 90%, 95% 이상이 전부 다 기본권론에 관한 판례들이에요. 그래서 기본권론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 총론과 통치구조로는 기출된 것들만 계속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기본권론은 이제 기출된 거 외에 기출되지 않았어도 헌재 판례, 최신 판례들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이제 개념을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기출문제 강의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대략 이제 그 한 교시당 20문제에서 25문제씩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하루 3교시를 1회차로 해서 대략 한 18회, 16회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강수로는 대략 한 50강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일단 여기 기본논공까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통치구조론에 관한 그 기본서, 요약서, 그리고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중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좀 더 빨리 내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8월 말을 넘지는 않을 거예요. 8월 안에는 다 출간이 될 겁니다, 아마. 자, 그 책에 나오면 또 거기에 대한 강의는 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출문제 강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나 이제 요약서 강의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서가지고 여기 칠판에다 이렇게 판서하면서 강의했었잖아요. 자, 근데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모바일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지문화 시켜서 제가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으로 보기에는 좀 글씨가 좀 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패드나 이런 거를 이제 들고 다니면서 보시면은 틈틈이 집에서도 이제 잠깐 식사하시면서 잠깐 볼 수도 있고, 퇴근한 다음에 아니면 잠자기 전에 잠깐 20분, 30분이라도 볼 수 있고, 출퇴근 시간 중에도 뭐 10분, 20분 시간 쪼개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하루에 한 10분, 20분씩 한 여러 번 쪼개서 한 몇 번만 봐도 하루에 1시간씩만 좀 봐줘도 요게 한 50강 정도나 60강 정도 넘진 않을 테니까 그럼 요게
한 달에 한 2달이나 한 달 정도에 한 번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 한번 보고 나면 또 이제 그다음부터 배속을 높일 수가 있죠. 처음 볼 때는 1배속으로 보지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는 배속을 1.5배속, 1.8배속, 배속을 좀 높여도 봤던 걸 또 볼 때는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강의를 들으실 때, 일단 제 강의 설명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은, 설명하고 싶은 내용들은 기본서 강의나 요약서 강의 때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요 기출문제 강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전처럼 풀어본다, 이런 생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문이 딱 뜨면은 전 이제 여기 앉아 있을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제 얼굴만 이렇게 보이면서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얼굴만 이렇게 보이면서 강의를 할 거고, 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요 지문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가 시작되면은, 강의가 시작되면은 제 강의에 집중하기보다도 일단은 빨리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1번 지문. 헌법은 국가창설의 기능을 가짐으로 이렇게 쭉쭉 보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여기 빨간 게 있죠? 빨간 거, 이거 빨간 거. 이게 틀린 지문 표시예요. 틀린 지문 표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알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별말이 없는 것들은 이제 옳은 지문들이고, 이렇게 빨간 표시가 되는 틀린 지문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볼 때 맞나 틀리나 이렇게 생각하며 풀어봐도 좋지만, 이제 계속 반복하실 때에는 여기 1번 지문은 빨간 게 2번에 있으니까 2번이 틀린 지문이구나.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보세요. 먼저 알고 보면서 틀린 지문인데 어디가 틀렸나를 빨리 캐치해 보세요. 여기가 틀렸거든요. 여기가 필수, 여기가 틀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차례 반복이 되고 나면은 2번이 틀린 지문인데 어디가 틀렸나를 빨리 찾아내는 것도 능력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반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옳은 지문들이잖아요. 자, 옳은 지문들 같은 경우에도 1번이 옳은 지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1번에서 만약에 포인트가 어딘지, 이제 법학은 포인트를 바꾸지 포인트가 아닌 이상한 데를 바꾸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에서 만약에 틀린 지문으로 바꾼다면은 어디를 바꿀 것인지, 그렇죠. 자, 헌법 최고성을 인정한 것이다 해야 되는 거지, 부정한 거다 그럼 틀린 거고요. 간접적 인정한 것이다 그래야지, 직접 규정하여 인정한 것이다 또 틀린 말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포인트를 딱 잡는 거를 연습을 하세요. 자, 그렇게 이제 일단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먼저 예습으로 기출문제를 풀어보세요. 각자 풀어보시고 이제 채점을 하시고, 틀렸거나 틀린 지문이나 지문별입니다. 문제별, 지문별로 하나하나 보셔야 돼요. 꼼꼼하게. 그래서 3번 문제를 맞았다고 넘어가면 안 되고, 3번 문제를 맞았어도 3번 문제에 지문 1번, 2번, 3번, 4번 각각 하나씩 따로따로. 요게 이제 1번이 OX 맞냐 틀리냐, 2번 OX, 3번 OX, 4번 OX 각 지문별로 OX 문제 지문 풀듯이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별로 만약에 틀렸거나 잘 모르는 실수를 하거나 이런 것들, 이제 많은 것들은 그 지문 앞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세요. 쭉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풀 때도 또 틀리면 또 체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체크하시고, 세 번째 풀 때도 또 모르면 또 체크하시고, 그렇게 1회독, 2회독, 3회독 쌓이면 어떤 거는 이제 체크가 한 번 돼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지문 앞에 체크 2개 돼 있는 거 있고, 3개 돼 있는 것들도 있겠죠. 자, 그럼 이제 3개 돼 있는 것들 위주로 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4회독제부터는 4회독, 5회독, 쭉 10회독까지 봐야 되잖아요. 자, 그때 지문을 다 볼 필요 없고 3번 정도 이상 체크된 것들 위주로 쭉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가 돼 있거나 체크가 없거나 체크가 하나가 돼 있거나 체크가 2개 되는 것들은 까먹을 수도 있죠. 일단은 세 번째 풀 때 다 맞긴 맞았고 기억이 나긴 하지만 또 시간 지나면 까먹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요런 내용, 요런 것들은 전부 다 따로 이제 이 기출을 반복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 기출 문제를 가지고 단권화해서 보는 것도 좋긴 하지만, 요약서 있죠, 내 친구. 그거를 가지고 봐도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내 친구 요약서를 보시고, 보고 나서 그 해당 파트 부분을 바로 기출을 풀어야 됩니다. 기출 파트를 바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친구 보고 나서 바로 풀었는데,
보고 나서 바로 풀어서 대부분 다 풀리거든요. 대부분은 풀립니다. 보고 바로 푸니까. 근데 보고 바로 풀었는데도 틀리는 것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이제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요 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틀리고 말고 할 거 없이 전부 다 맞았건 알던 모르던 전부 다 10회도 연상을 계속 반복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반복을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10회도는 하셔야 돼요. 자, 내 친구 10회도를 하기 때문에 내 친구를 보고 바로 풀어서 풀리는 것은 내 친구를 계속 반복할 거니까 나중에 시험장 가서 생각이 날 거란 말이에요.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집에서는 보고 바로 풀었는데도 틀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1회독, 2회독, 3회독 때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틀린 것들. 이제 4회독부터는 이제 이렇게 3번 이상 틀린 것들만 쭉 반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문제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예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 예습으로 문제 풀고, 스스로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합니다. 이제 내 친구 10번 본 게 있죠. 10번을 봤고, 그 다음에 내 친구 보고 나서 기출문제 풀었을 때 바로 풀리는 거는 삭제, 더 볼 필요가 없고, 내 친구를 보고 나서 바로 풀어도 틀리는 것들만 체크를 딱 해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원기총이 한 10분의 1 이하로 양이 줄어들 거예요. 1회독, 2회독, 3회독 때 체크했다면 4회독부터 볼 때에는 그 내 친구 보고도 틀린 것들만 체크해두면 10분의 1로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계속 요 내 친구하고 이렇게 계속 풀어 틀리는 것들 양을 10분의 1로 줄여가지고 요거 10회독, 그래도 틀리는 거 10회독, 이렇게 10회독씩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시험장, 그 기출문제 안에서는 딱 자기 포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그 기타 이제 모의고사도 풀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모의고사도 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최신 기출도 지금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최신 기출도 보고, 최신 판례도 이제 업데이트하고 해서 여기다 이제 추가로 업데이트해서 딱 추가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헌법에 대해서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기출문제집 같은 걸 만들 때에도 이제 국내 기출문제를 다 반영해서 만들거든요. 그리고 너무 쓸데없거나 너무 옛날 거거나 가능성이 없는 것들은 빼고 가능성 있는 것들은 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출문제가 이게 그 기본서나 내 친구 진도대로 이렇게 쭉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친구나 기본서 보고 해당 파트 풀 때 되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이제 제가 하는 강의는 뭐냐면 두 번째로 이제 복습을 해야 되는데, 자, 내 친구 보고 처음에 한번 풀었잖아요. 한번 풀고 나서 그 다음에 복습으로 계속 두 번, 세 번 봐야 되잖아요. 자, 그럴 때 이제 이 강의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지문을 놓고 강의를 할 때, 강의를 할 때는 이미 여러분들이 기본서, 요약서 받고 기출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한 번 정도 막 고민하면서 시간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일단 빨리빨리 한번 풀어보고 나서 강의를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가장 효과가 좋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쭉 반복할 때에는 그때 이제 제 강의를 활용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10분씩, 20분씩 또는 이렇게 쭉 계속 반복해 들으세요.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